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ANN에서 트레이닝 어떻게 오메가 바이어스 그 파라미터들을 학습하는지 트레이닝 하는지 같은 말로 이제 러닝이라고 하겠죠. 결국은 이 값들을 찾는 방법인데 어떻게 찾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에 해당하는 목적 함수가 있는데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것을 로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로스 펑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하면 타겟 밸류가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리딕티드 거의 에러를 외저를 하겠죠. 그리고 그 에러를 최소로 하는. 자, 그래서 보시면 타겟 밸류입니다. 그리고 x 값이 들어갔을 때 네트워크를 통해서 y 해시겠죠. 그리고 그것은 오메가로 파라미터라이즈 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메가를 썼고, 이 두 개의 에러 또는 로스를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개의 로스가 있겠죠. 일단 여러분들은 그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전체 데이터, 전체 트레이닝 전체 데이터일 수도 있고 미니 배치일 수도 있고, 그것을 최소로 하는 오메가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값을 비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슈퍼바이즈 러닝이고,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저희가 배운 것이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리그레션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퀘어드 로스 이렇게 해서 그 차의 로스를 그 에러를 제곱하는 것을 로스로 보았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시그모이드, 그다음 멀티에서는 소프트맥스, 그리고 그것은 그 probability의 곱인데, 곱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수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로그를 취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 그렇게 뒤에서 지금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 이것은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어떤 형태로, 예. 그리고 그것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것인데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통일하기 위해서 그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보시고, 그래서 굵직하게는 크게는 로스 펑션인데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스퀘어드 로스와 크로스 엔트로피를 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ANN에서의 그레디언트 디센트인 거겠죠. 그래서 ANN을 보면 보시면 그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데이터에서 학습을 할 텐데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겠죠. 그런데 자,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웨이트들인 거죠. 웨이트들, 이 화살표에 어사인된 웨이트들이 있어. 여기에 또 바이어스는 또 표시를 해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까지 그 모든 것들 해서 x가 들어가면 오메가들로 바이어스를 포함한 웨이트라고 하겠습니다. 파라미터라이즈 된 어떤 함수가 될 테고, 네트워크의 형태로 해서 y 그 y y와 가장 가깝게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그래서 오메가 i로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데 오메가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컴퓨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네. 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여기 뉴런이 3개이고 4개이고 2개가 있는데, 이 경우만 해도 여기서 12개가 나오고 여기서 8개가 나오고, 예. 그 다음 이것은 또 웨이트만 생각하면 바이어스면 플러스 4 플러스 2를 더해야겠죠. 예. 근데 지금 이 정도 구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개, 500개, 또 500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메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을 이론적으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좀 그 알고리즘적으로 좀 스마트하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ANN 구조에서, 그래서 ANN 구조에서 구조적인 어떤 제약 조건 컨스트레인트가 있는데, 보시면 뭐냐면 그 모든 오메가들이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독립적이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이 값은 이 노드의 값은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해서 나오고 이 값에 의해서 다시 이쪽으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학적으로는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그 composition of function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수에 함수가 들어있고 또 함수가 들어있고 지금 이 방향으로 보면 아시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여기서 어떤 뭐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체인 룰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체인 룰을. 예. 이 두 가지의 ANN의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계산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것에 대한 펀더멘탈한 알고리즘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메가를 찾기 위해서 ANN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쓸 건데 그럼 이걸 그냥 이론적으로는 다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오메가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에 대한 구조적인 특징을 살려서 계산하는 거죠. 그것을 하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은 펑션들이 컴포지션 되어 있고 편미분 또는 미분함에 있어서 이러한 컴포지셔널 펑션이기 때문에 체인 룰이 되는 것이고 이 체인 룰을 했을 때 잘 하는 다이나믹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주어지고 트레이닝을 하는데 결국은 백프로포게이션이다. 그레디언트 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 텐서플로우를 활용할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그것을 계산을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프로그램 리커시브한 이야기, 메모라이즈드 리커시브 결국은 그것이 녹아져 있는 것이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전히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 백프로포게이션 코딩을 직접 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근데 좋은 것은 그 텐서플로우 내에서 백프로포게이션이 그 함수들이 미리 다 인베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쓰면 여러분들이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백프로포게이션을 직접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백프로포게이션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지만 그 원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그 학습을 한다든지 오메가를 업데이트하고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디테일하게 최근에 알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 다 텐서플로우에 인베딩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저희의 많은 수고를 덜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MNIST 데이터 셋을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텐서플로우 문법을 제가 ANN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MNIST라는 데이터셋을 저희가 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MNIST라는 것은 요 첫 자를 이렇게 가지고 온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결국은 핸드리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손글씨인 거죠. 손글씨에 대한 것 데이터베이스인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것. 그리고 여기는 28 x 28로 정확하게 사이즈가 픽스 되어 있는 그리고 이미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이미지라는 것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RGB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라는 것은 픽셀별로 이 픽셀의 값이 예를 들면 0에서 255 뭐 이렇게 비트별로 이 값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3개가 있으면 그것이 컬러를 표현을 하는 거죠. 컬러 이미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 하나 자체는 보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매트릭스처럼 여러분들이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있는 것에 각각의 엘리먼트의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엠니스트 데이터셋이 되면 28x28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RGB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노드가 요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예, 요 픽셀에 있는 값이 0인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뭐 보면은 어떤 것은 55, 그래서 0부터 255 사이의 값을 가지는, 뭐 어떠한 경우에는 0과 1에서 이렇게 노멀라이징을 해서 스케일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보시면 0을 검게 표현을 하시고, 흰 부분이 여기 보시면 255 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뭐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이것이 행렬, 이제 여러분들이 엠니스 데이터셋이라는 것은 이미지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행렬로 이런 28by 20의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이런 값들을 가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의 핸드리튼 이미지가 28by 20의 행렬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8by 28이니까 곱하면 784개의 픽셀 또는 엘리먼트가 있겠죠. 이것이 플래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 1번부터 픽셀 784까지 일렬로 되어 있는 칼럼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뭐 이거는 왜 뭐 그게 아니라 그냥 엠니스트 데이터셋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라벨이 3인 거겠죠? 이거에 대한 정답이 이 이미지에 대한 정답이. 근데 이 3도 원핫 인코딩으로 되어 있겠죠. 핫 인코딩으로. 그래서 뭐 칼럼일 수도 있고, 이거는 뭐지?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0, 1, 2, 3에 해당하는 것이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겠죠? 10개 중에서. 이렇게 구성된 것이 엠니스트 데이터셋입니다. 자, 엠니스트 데이터셋은 워낙 뭐 이게 이 데이터셋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은 그 인공지능, 특히 뭐 딥러닝에서 예제로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활용한 엠니스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네트워크 구조는 인풋 이미지가 28x 28인데 플래튼 되어서 784개의 이제 뉴런이 있는 거죠. 유닛이 있는 것이고, 가장 아웃풋 레이어는 인코딩 되어 있으니까 10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 값들을 참조해서 제가 원핫 인코딩으로 어떠한 디짓인지 프리딕션을 할 것이고, 히든 레이어로 100개를 제가 넣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엠니스트 데이터셋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구조가 아니라, 그냥 뭐 10개, 왜 100개를 했느냐, 여기는 픽스가 되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어진 인풋과 아웃풋에 정할 100개는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100개의 뉴런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어스를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784 곱하기 100개의 웨이트가 있고, 여기는 100 곱하기 10개의 웨이트가 있는 것이고, 바이어스를 생각하면 여기에 100개가 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10개가 더 있는 거죠. 이만큼의 언론이 있는 겁니다. 이만큼의 파라미터가 있는 겁니다. 언론수가 있고 파라미터수가. 이것을 그레디언트 디센트 또는 백 프로퍼게이션으로 여기 있는 모든 오메가 b, 뭐 오메가로 이걸 이렇게 포함해서 이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것을 오메가로 찾는 것을 저희가 모델을 학습한다고, 트레이닝 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고 나면
찾고 나면 이제 여기에 오메가들이 다 에스티메이션이 된 거, 픽스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엠니스트 데이터셋, 저희는 테스트 데이터셋이라고 할 겁니다. 학습에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쓰일 것이고, 이건 분명히 세퍼레이트 되어야 됩니다. 테스트 데이터셋이 들어가면 플래튼 되고 값이 forward propagation을 하고 쭉 와서 여기에 값이 나오겠죠. 10개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1, 0, 0, 0, 0, 0일 수도 있고, 좀 뭐 소프트맥스니까 여기가 뭐 0.99, 뭐 0.01, 나머지 다 0.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중에서 원하는 코딩이니까 가장 큰 값을 찾으면 그 클래스에서, 그래서 뭐 여기가 가장 크면 이제 여기는 그 맥스 값을 찾는데 저희는 아그맥스를 하겠죠. 그 아구멘트가 제일 큰 거기에 해당하는, 얘가 0이 첫 번째가 0이니까 그러면 이 인풋은 0, 이 경우에는 5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새로 5에 해당하는 뉴런이 1이 제일 뭐 가장 큰 값을 가지겠죠. 1이라고. 그러면 그게 5라고 저희가 프리딕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y 해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텐서플로우로 우리가 코딩을 하는지를 좀 중심적으로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실제로 파이썬에서 ANN을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하는지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코딩을 한번 해보겠지만, 여기서는 간략하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보면, 일단 엠니스 데이터셋을 가져오기 위한 부분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f.keras dataset.emnis 데이터를 하면 emnis 데이터셋을 가지고 옵니다. 텐서플로우 2.0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렇게 데이터를 로드를 하면 training is train y, test x, test y가 따로 개별적으로 불러져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실 때 train과 test 데이터셋을 가지고 train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하는 것이고, 학습하는 동안에는 테스트 데이터셋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테스트 데이터셋을 학습된 모델에 넣어서 accuracy가 얼마가 되는지를 밸리데이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의 XY니까 인풋과 거기에 해당하는 아웃풋 또는 라벨 레이블이 있으니까 이건 슈퍼바이즈 러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트레이닝 X를 255로 나누어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값들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노멀라이징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왔고 그 모델을 우리가 디파인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우리 모델은 이렇게 구조로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28by 28의 그런 지금 이제 케라스 또는 텐서플로우 2.0에서 엠니스 데이터셋은 테라스 1. 텐서플로우 1.0 계열에서는 이게 불러올 때 플래튼이 일자로 칼럼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84로 플래트닝해서 세우고, 히든 레이어를 예를 들어서 100개로 하고, 아웃풋이 10개인 뉴런, 클래스가 0부터 9까지니까 10개가 있으니까 아웃풋 레이어가 10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면 여기까지는 공통적인 것이고, 플래튼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서 인풋 쉐입이 28by 28인데 그것을 플래트닝 했으니까 사실 여기는 784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denseNet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유닛을 100개, 그 다음 10개를 표시하는 것이고, 액티베이션은 value를 쓰고,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니까 여기서는 softmax라는 것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것은 모델의 구조를 디파인 하는 것이고, 이제는 실제로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컴파일 해야 되는데, 옵티마이저는 다양한 거 있겠지만 저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말이죠. 그보다 좀 더 어댑티브하고 어드밴스 된 것이 애덤 옵티마이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러분들 애덤 옵티마이저 쓰시면 될 것 같고,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해야겠죠. 로스 펑션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온 y 햇과 y에 대한, 근데 이것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니까 로스라는 것을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것이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하는 어떤 로스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캐테고리컬이니까 클래스인 거죠. 그래서 스파르스하다는 것은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 필요하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 각각의 로스 펑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습을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define을 하는 것이고 이제 실제로 모델을 학습해야 되는데 여기서 define된 모델을 fit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train x, train y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모델이 끝이 난 거고 그 다음 이제 실제로 모델의 accuracy를 보기 위해서는 모델 .evaluate 그 다음에 test x, test y 트레이닝에서 보지 않았던 테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accuracy와 loss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 ANN 구조의 MNIST 데이터셋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실제로 파이썬에서 임플리멘테이션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제가 너무 함축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습 시간에 다시 한번 보고 일단은 한번 이 구조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고 뭐 여러분들 좀 숫자를 바꿔보시거나 관련된 뭐 펑션 함수들에 대해서 인터넷에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모델이 학습이 되면 이제는 그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테스트 X에서 랜덤하게 하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때는 이미지가 오겠죠. 28x20 그것을 가지고 모델에다가 프리딕트를 하면 프리딕트가 된 거고 그 중에서 10개 중에서 그 아그맥스라고 하면서 맥스가 가장 큰 것인데 그거의 아그먼트를 가지고 오면 그것이 인자가 될 것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오면 실제로 그 네트워크에서 이 10개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0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값들이 나올 것이고 소프트맥스를 또는 뭐 시그모이드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아웃풋이 0과 1 사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확률처럼 해석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보면 실제로 3이 확률이 가장 높죠. 그러면 저희는 뭐 4라는 것도 어느 정도 확률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는 당연히 맥스 값인데 맥스의 인덱스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니까 아그맥스라고 하면 3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학습된 모델을 새로운 인풋, 보지 않았던 테스트 인풋을 가지고 어떻게 이밸류에이션을 하는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